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3월 3일 대한조선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금방 끝내고 짧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지도 올라가고 있지도 않은 상황들인데 보통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청약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살짝 보여주더라. 근데 청약을 하고 나면은 주가가 다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죠. 3월 8일이고 3월 10일입니다. 한 5거래일이 남았는데 청약 기간이 다가오면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줄 가능성들. 근데 60일선에 저항 매물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거래랑 감자랑 진행을 했던 게 이 상당 부분이라 가지고 좀 이때도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가장 매수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이 구간이잖아요. 그때는 주가가 섣부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들이 이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안달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죠. 유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장일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주가가 원래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수주는 계속 들어오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식수는 늘어나고 이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3월 8일, 3월 10일에 청약일에 잠깐 올라가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3월 3일 이 청약일이 끝나면 또 주종 흐름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3월 8일에서 3월 10일쯤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주종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3월 30일까지 주종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3월 30일에 주식수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3월 30일에 주종이 끝나고 청약도 상장이 끝나면 상장이 유상증 상장이 끝나면은 이제 반영시킬 것들은 매물 소화밖에 없거든요. 매물을 소화를 시킨다.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오버행 물량들이 소화를 시킨다. 이거 근데 수주가 들어오면은 매도 물량들 유상증자 상장하는 것들을 이제 염두를 뭐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도 물량들 그냥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호재로 인해서 주가를 흡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물을 흡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매수세가 더 들어와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익 실은 매물들이 좀 나오겠지만 자, 유상증자를 한 대표적인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유상증자 상장일, 이 청약일엔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상장일엔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은 물량 소화 이렇게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길까? 그런 생각들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 유산중공업이 좀 모멘텀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두산 기업들마다 모멘텀이 좀 틀리긴 하죠. 진해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물량수가 거친 다음에 바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물량수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상장일에는 권리락하고 청약일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이것도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강세 흐름들을 물량 소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량 소화 흐름들은 양상은 좀 틀립니다. 수주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 매수세가 들어와주면 이런 식으로 물량 소화를 거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감하게 좀 예측을 좀 내피셜을 드리면 만약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월 이 8일에서 10일 기간 동안 주가가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그리고 청약일이 종료가 되면 주중 흐름들을 좀 받으면서 3월 30일까지 좀 약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퉁퉁퉁 튀어 올라가고 수주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수주 잔고 여부에 따라서 좀 개선되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이걸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 개선되는 것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 이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 유상증자 상장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들을 움직일 때 대응을 잡고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응을 잡는다라는 게
평균 단가가 1,900원 정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잡는 게 가능하시겠지만 이 2,000원, 2,300원 이 구간에 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잡기가 쉽진 않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로서의 참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8일, 3월 10일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3월 30일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3월 3일 이후에 수주 공시 여부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업 보고서라든가 분기 보고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추후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기 보고서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수주 잔고 여기 외출 수주 상황들 그럼 이제 수주 잔고 이거 확인하는 것들이죠. 이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나올 것들이 수주 잔고가 더 증가되는. 근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더 증가될 가능성들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납품을 한 것들 남은 잔고 남은 수주들 지금 계속 수주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수주 잔고가 또 역대급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감자도 진행을 하면서 재무적인 부분들 개선을 좀 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무도 개선이 되는 것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EPS 조정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일정들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요인들이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신주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이 주가가 좀 올라가면 청약일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 우리 관망 포인트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